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1등이 되지 못하면 페이스메이커로 끝장날 뿐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TSMC와 관련해 두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미국 정부가 TSMC에 50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줄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로 치면 6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아시다시피 TSMC 애리조나 팹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엔 그 5나노 팹으로 알려졌지만 4나노에 이어서 3나노 칩도 만들기로 했고, 최근에는 갈수록 중요해지지만 대만에만 있는 패키징 설비까지 갖추라는 미국 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올 초에는 3나노 칩 제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버무렸지만 현재로서는 5나노, 4나노, 3나노 칩 그리고 패키징 설비까지 들어놓는다는 게 애리조나 팹의 구상입니다. 그런 만큼 미국 정부로서도 TSMC에 어느 정도 보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아직 오피셜은 아니지만 50억 달러 보조금 지급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삼성은 보조금 지급 규모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물밑에서 미국 투자금 규모와 비례해서 보조금 지급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TSMC와 관련해서 또 다른 소식은 이 모건 스탠리가 TSMC에 대해서 호평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AI와 관련해서 최고 선호주로 TSMC를 꼽았다는 게 내용의 뼈대입니다. 그 이유도 제시됐는데요. 초기 AI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 GPU를 만들고 있고, 인텔도 루나 레이크, 에로 레이크 등의 일부 다이를 TSMC의 3나노를 통해서 만든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한마디로 최고 AI 칩인 엔비디아 칩을 독점 생산하고 있고, CPU 최강자 인텔 칩도 대거 최첨단 노드인 3나노에서 외주 생산함에 따라서 고수익 칩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한결 강화될 것이라는 이유를 달았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경우는 올해 호퍼를 잇는 차세대 GPU 블랙엘 GPU를 TSMC 3나노에서 만듭니다. 이 엔비디아는 특히 지난해인 2023년 전체 TSMC 매출에서 애플의 25%에 의해서 11%로 TSMC 전체 매출의 11%로 매출 비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엔비디아가 애플과의 격차를 더 급격히 줄이며 TSMC의 확실한 캐시카우가 돼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텔 같은 경우는 TSMC 내에서 지난해 엔비디아가 맡았던 역할을 수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래 TSMC 3나노를 대거 활용하면서 지난해 엔비디아가 TSMC 내에서 생산 개파를 대거 늘린 것처럼 인텔이 TSMC 내에서 약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불똥은 TSMC에서 매출 볼륨이 그간 2위에서 3, 4위권이었던 AMD, 미디어텍, 브로드컴과 같은 기업으로 튈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런 팹리스들은 싫든 좋든 자이든 타이든 올해 삼성 파운드리와의 관계에서 새 전환점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의주시할 포인트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모건 스탠리가 TSMC를 AI 최고 종목으로 꼽으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눈에 띈 대목은 TSMC의 가격 결정권을 낙관, 긍정적으로 본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TSMC를 추격하는 삼성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삼성이 TSMC의 경쟁자라고 하기에는 아직 역량이 많이 모자란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이 같은 4나노, 3나노에서 제작 단가를 TSMC에 비해서 크게 낮춰도 TSMC가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며 TSMC가 여전히 가격 상승을 주도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첨단 노드에서 값비싼 단가를 매겨도 TSMC로의 팹리스 쏠림이 여전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언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미국은 지금 자신의 땅에서 칩 제작을 하기 위해서 안달이 난 상황입니다. 한때 외계인이 만든 칩이란 명성을 보유했을 만큼 뛰어난 칩을 만들었던 인텔은 월가가 원하는 ROE 경영에 빠진 나머지 기술 패권을 아시아에 완전히 내준 상태입니다. 하지만 CFO 출신의 밥스완 CEO가 내쳐지고 엔지니어 출신의 펩 겔싱어가 다시 오면서 재기를 노리고 있는 게 바로 인텔입니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MS까지 자신의 서버 칩을 인텔 1.8나노에 맡기면서 인텔이 제대로 동기부여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줬습니다. 이게 그 MS의 결정이, 이런 MS의 결정이 미국 정부의 간접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든 아니면 인텔의 역량을 믿은 데 따른 순수한 비즈니스적 결정이든 간에 이 삼성이나 TSMC 입장에서는 바짝 긴장해야 할 사건이 바로 그 MS의
인텔 파운드리 선택입니다. 삼성이 메타의 칩을 가져와서 다시 한번 신기일전하는 모멘텀을 만들길 바라지만 이 삼성으로서는 메모리든 파운드리든 경쟁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TSMC가 미국 정부로부터 5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든 생각은 삼성이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은 어찌됐든 TSMC를 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의 로직 칩 제작 기술을 미국에 내재할 때까지는 TSMC의 온갖 감언이설과 우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한국 삼성의 역할은 뭘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대만이 변심하지 않도록 TSMC가 변심하지 않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삼성에 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삼성이 맡는다는 것이죠. TSMC는 싫든 좋든 미국 공장을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중국 위협에 자신을 지켜주는 대가로 TSMC의 미국 공장 건설을 반대급부로 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TSMC보다 더 나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1등을 긴장하게 만들지만 결코 1등은 될 역량이 아닌 페이스메이커에 머물러선 삼성으로서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기술 주도권, 기술 리더십의 월계관을 쓸 수 있는 업체가 돼야 미국도 삼성을 달리 보고 대우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삼성 입장에선 이 캐시카우가 메모리인데요. 지금 HBM 경쟁에서까지 하이닉스 등에 밀리는 상황입니다. 이 4만 달러를 호가하는 GPU도 200달러짜리 HBM이 없으면 작동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으로서는 첨단 메모리 분야 최강자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이 파운드리에서도 강력한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술 월계관을 노리다 이 페이스메이커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삼성으로서는 다시금 신기일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마치 첨단 노드 경쟁에서 뒤진 인텔이 이 4년간 5개 노드를 성공하겠다는 보관을 밝히고 또 동시에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을 한 것 같은 그 위기의식으로 삼성도 다시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모리에서 구겨진 자존심, 아직도 도약적 개선이 잘 안 보이는 설계 역량, 그리고 TSMC가 신경 쓰지 못하는 스타트업을 잡고는 있지만 거대 팹리스 고객 확보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파운드리 모두 삼성 입장에서는 위기입니다. 특히 파운드리에서 후공정 설비가 제대로 아직 모자라서 그쪽 분야에서 파고들 여지가 있는 상황이지만 HBM에서 또 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내주면서 이 턴키 수주도 제대로 지금 성과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앞으로 개선 여지가 있고 메모리에서 워낙 삼성의 기존 메모리 투자 역량 같은 것은 하이닉스에 비해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다시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지만 HBM에서 빨리 선두와의 격차를 좁히고 앞서 나갈 수 있어야 파운드리에서도 더 기회를 잡기 용이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특히 앞으로 2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실리콘의 물리적 한계까지 오게 됩니다. 판을 없는 발상의 전환과 기술 전환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삼성도 인텔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